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아련 낭독해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헨리, 프랑스의 모파상, 러시아의 체오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태준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단편소설 아련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작품인데요. 1939년 6월 문장에 발표됐습니다. 아련, 이 갓난아이 이름입니다. 화자인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는데요. 나가보니까 대문 쪽에서 웬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갓난아이를 대문 앞에 두고 간 것인데요. 이 갓난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화자의 집에 두고 간 것이 오히려 동정하는 듯해서 불쾌했지만 어쨌든 아기를 정성껏 돌봐주고요. 이튿날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 아기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들이 더 있죠. 최서혜 작가의 단편인데요. 눈물 나는 딸 이야기 백금, 그리고 최만식 작가의 작품으로 늦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린 처자, 그리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몇 편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큰 사랑을 받았던 뒷방마님도 있고요. 단편 소설이니까 분량은 짧지만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들어보시면 색다른 감동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뒷방마님, 오목녀, 영월영감, 철로, 아담의 후예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오디오북 모음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아련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개 짖는 소리에 깼다. 깨기는 하였지만 짖기 잘하는 우리 집 개라 이내 멎으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자꾸 짖기만 한다. 안방에서 아내가 내다보고 바두가 바두가 부르며 달래지만 바둑이는 점점 더 짖기만 한다. 아내는 나더러 좀 나가보라고 소리친다. 나는 아내더러 좀 나가보라고 대답했다. 개는 그저 짖어대는 품이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생겼음에 틀리지 않다. 나는 미닫이를 열고 불을 내대고 아내는 전지를 켜들고 아랫마당으로 내려갔다. 개 짖는 소리가 그제야 멎는다. 뭐유? 나는 방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전지를 한 곳으로만 한참 비추고 섰더니 잠자코 사방을 두리두리하며 뛰어 올라왔다. 뭐유? 좀 나오슈. 뭐냐니까. 글쎄 나오세요 좀. 하는 아내는 무슨 처참한 광경이라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서 후들후들 떤다. 그러자 대문 쪽에서 웬 갓난의 울음소리가 난다. 울음소리를 듣자 아내는 나더러 얼른 나오라고 발을 구른다. 나도 가슴이 뚝딱거렸다. 내려가 보니 하얀 포대기 속에서 새빨간 어린애 얼굴이 아스라지게 우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전지를 받아서 사방을 둘러 비춰보았다. 누가 이따위 짓을 했을까? 담도 없이 나무 숲으로 둘린 우리 집이라 아이를 갖다 놓고는 을에 어느 구석에서든지 집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키고 섰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 광경을 말끔 보고 섰을 것이었다. 나는 몹시 불쾌하기부터 했다. 어쩌우? 내버려 두지 어째?
하고 엿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 당신도? 아내는 어느 틈에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내가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차한 사람이 우리의 동정을 바라는 것으로 여길 것이겠으나 우리가 무자식한 사람이라 아무의 자식이고 생기기만 하면 감지덕지 기를 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동정하는 행동 같아서 잠옷 불쾌할 뿐이었다. 어린 거야 무슨 죄유? 감기 들었겠다.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덮을덮을 안으로 올라갔다. 나는 대문 밖으로 나와서 전지를 끄고 한참이나 어정거렸다. 그 아이의 임자가 나타나 아른 채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는 계집애였다. 포대기 안에서는 새로 빨아 차곡차곡 개킨 기저귀 3벌이 나왔고 우유로 기르던 아이인 듯 고무줄 달린 젖병에는 아직도 따스한 우유가 반이나 든 채 있었다. 그리고 용저고리 앞서패는 서투른 원문 글씨로 생일을 적고 특히 이달 열 하룻날이 100일이라고까지 쓴 헝겊이 붙어 있었다. 팔다리가 가느다란 것이 묶었던 것을 끌어놓으니 버둥거리며 즐거운 듯이 주먹을 빨았다. 아직 낳은 지 100일도 못 되는 아이를 인상을 뜯어보는 것은 잔인하기는 하나 우리는 눈부터 코부터 귀 붙은 것부터 머리 생긴 것부터 덤비며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하였다. 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누굴까? 어떤 종자인지는 알았음. 건 알아 뭐허우? 어떡하실려우 그럼? 그러게 왜 안고 들어와? 우리가 그냥 두고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가져갈 것 아니야. 어떻게 그렇거우? 추운 때. 저봐, 기침하자누. 아이는 두 주먹을 딴딴히 주면서 기침이 날 때마다 바들짝바들짝 한다. 이맛살이 쪼그라들고 눈을 꼭 감아 눈물방울이 찔끔 솟더니 응아 울어댄다. 이거 생 걱정거리 맞지 않았어? 아내가 젖을 데우러 나간 새 나는 서너 번 울음을 달래느라고 또닥또닥 해보았지만 아이는 당치 않은 사람의 손길이라는 듯이 그냥 내쳐 울었고 나도 그냥 멀거니 내려다만 보다가 입맛을 다시며 내 방으로 건너오고 말았다. 나는 아이 울음소리도 귀에 익지 않았거니와 무슨 모욕이나 당한 것처럼 불쾌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약을 먹인다 수술을 한다 하며 애를 쓰는 것을 볼 때는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자신 혼자로도 조그만 문방구 한 가지라도 공을 들여 만지다가는 이담 내가 쓰던 물건만 임자 없이 남을 것이 쓸쓸하였고 더구나 병이나 나 누웠으면 그 쓸쓸함은 몇 배 더하였다. 한 번은 어떤 관상쟁이가 나를 고고상, 즉 외로운 상이라 하였다. 나는 도리어 반동심이 생겨 어디 굳이 한번 아이를 낳아보리라 애를 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인간이 내 몸 한번 죽어지는 날 아내는 무엇이며 자식은 무엇인가? 하물며 손때 좀 붙이고 남긴 물건이 항상 무엇인가? 사는 날까지 도리어 자아 번뇌를 모르고 내 서재, 내 정원에서 무영무욕신으로 유유자적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맑은 생활인가. 난초가 기르기 힘드나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는 질환은 없고 서화가 값은 높으나 교육비와 같은 의무는 아니다. 난초에 꽃이 피는 날 아침바람을 기다리는 재미, 벽에 서화를 갈아 걸고 친구를 기다리는 맛은 어째 인간의 복락 중에 소홀히 여길 것의 하나이랴. 자식 낙은 모르면 모르는 채
나에게만 주어진 복을 아끼고 지킬 것이지, 구태여 남의 자식을 주워오는 데까지 자식탐을 내는 것은 망령된 욕심이라 느껴졌다. 이튿날 나는 곧 가까운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곧 부청으로 알려서 이날 오후에 순사와 인부 한 사람이 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처사에 스스로 놀랐다. 순사는 검시나 하러 나온 것 같았고, 인부는 아이를 안고 묘지로나 갈 사람처럼 끔찍해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 더구나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든 정만으로도 제 혈육을 내놓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못나기는 하고 나는 순사에게 면구쩍어 혀를 몇 번 차고 눈까지 흘겼지만, 나 역시 허연 포대기에 쌓여 그 이름도 없는 아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인부에게 안겨 껍신껍신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는 눈두덩이가 뜨거워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전생에서 맺어진 무슨 인연인 것을 모반하는 죄스러움조차 느꼈다. 아내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내가 더욱 애처로워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감기에 든 것이다. 우리 대문간에 버려두었던 그동안의 감기가 든 것인 듯 아침에는 손발이 끓고 우유꼭지도 제대로 빨지 못하면서 기침만 콜록거렸다 한다. 부청으로 가면 그게 어디로 네 손으로 가서 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우. 아무튼 관청에서 하는 일인데 을에 책임 있는 설비가 있겠지. 감기나 좀 낫거든 보냈어도 저희 어머니 닮은 얼마나 우릴 모진 년놈으로 할까. 지들이 더 모진 년놈이지 왜 못기를 쳐지면 와서 사정을 못해. 나는 어서 여러 날이 지나 이런 뒤숭숭한 기분이 우리 집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내에게 잠재했던 모성의식은 그 머리털 한 올이 닿은 데 없는 아이건만, 그 아이를 하룻밤 옆에 뉘었던 것만으로도 굳센 자극을 받았던 모양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그 울음소리는 자기를 찾는 것 같고, 팔이 허전하여 무슨 무게든지 아이만한 것을 안아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다 못해서 아내에게 앵무 한 마리를 사다 주었다. 3개라도 엄마 소리를 가르쳐주고 들어보라 하였다. 아내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전에 화초 가꾸듯 하면 응당 앵무에게도 정을 쏟으련만 굶기지 못해 물과 모이를 줄 뿐 조금도 탐탁해하지 않다가 하루는 아마 그 아이가 간지 대엿새 되어서다. 나 걔 가서 보고 왔어요 하는 것이다. 걔라니? 우리 집에 왔더네. 그러면서 눈물이 대뜸 글썽해진다. 부청에 가서 물었더니 모모 고아원으로 보냈다 해서 그 길로 그 고아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왕십리 사는 유모에게 맡겼다 해서 그리로 찾아가 보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 감기는? 아주 낫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데리고 가서 진찰도 하고 약도 줘서 보냈어요. 잘했소. 하고 무심히 그 자리를 물러섰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내에겐 난초보다 서화보다 앵무보다 한 어린애가 몇 곱절 더 귀한 것임을 나는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여러 날 저녁 생각다 못해 슬그머니 그 고아원에 찾아갔다. 젖먹이들은 다 젖어멈을 정해 돌려주고 거기서 노는 아이들은 모두 5, 6세, 7, 8세짜리 큰 아이들이었다. 낯선 사람이라 그 아이들은 신기하게 두리번거리며 가까워지는 아이마다 나에게 경례를 하였다. 나는 대뜸 낭망하고 간 것이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못생긴 것이다. 하나같이 골통이 기와골에 끼어 자란 박처럼 남북이 내밀지 않았으면
삐뚤고 퉁그러졌고 눈이 하나같이 머르레한 데다 흘게 보기도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모두 눈칫밥만 먹어서 몸가짐이 진득해 보이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샛별 같은 눈, 능금 같은 뺨, 천진한 동심은 하나도 없다. 나는 차라리 죄스러우나 동물원 생각이 났다. 동물의 새끼라면 저렇게 보기 싫거나 이쪽의 마음을 어둡게는 안 할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을 주춤거리다가 그래도 사무실로 가서 어린애 하나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좀 깨끗이 생긴 아이면 갓난 것을 갖다 기르고 싶다 하였다. 사무실에서는 매월 금음날이면 유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월급을 타러 오니까 그날 와서 골라보라 하였다. 나는 고아원에 갔던 것, 금음날을 기다리는 것, 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했다가 합당한 아이가 없으면 아내의 심정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까 하여서다. 금음날 나는 부지런히 나섰다. 아내는 어디 가느냐 물었다. 좀 볼 일이 있다 하니 자기도 곧 나갈 터이니 일찍 들어와 있으라 하였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그저 몇 군데 나가볼 일이 있다 하였다. 그런데 이런 문답을 하고 먼저 나온 나와 나중 나온 아내와는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났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나에게 그때처럼 서로 무안해 본 적은 없었다. 또 그때처럼 서로 마음이 엉켜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억지로 허허 웃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골라보기 시작하였다. 내가 꿈꾸는 샛별눈, 능금 뺨은 하나도 없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그 아이, 우리 집에 왔던 아이도 나타났다. 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아이에게 서먹했다. 그러나 어느 아이보다도 얼른 들여다보고 싶었다. 아이는 그새 딴 아이처럼 자랐다. 아니, 한 보름 새 이렇게 자랐나? 아이는 방실방실 웃었다. 나는 아이들을 무슨 물건이나처럼 고르고 섰던 내 자신을 얼른 후회하였다. 여보, 아내는 내 눈치만 보았다. 얘만한 아이도 없나 보. 그러게 내가 뭘 했디까? 하고 아내는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으니 유모더러 좀 달라고 한다. 그런데 유모는 주기는커녕 셀쭉해 돌아서서 아이를 안은 채 사무실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아내는 자기 아이처럼 바짝 쫓아간다. 나는 그 유모가 자기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여자가 애정해서 그러는 줄만 알고 크게 감탄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맡았던 아이가 없어지면 8원씩 받는 월급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알고는 그 아이가 더욱 불쌍한 생각이 나서 우리는 대뜸 뜻을 정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명록을 보니 그 아이는 이미 내 성을 따라 윤가로 되어 있고 이름도 우리 동네 아현정에서 아자를 떼어다 아련으로 되어 있었다. 내버려진 아이는 발견된 그 처소가 원적지가 되고 그 번지에 호주의 성을 따르는 규정이라 하였다. 그래서 아련이는 성만 내 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원적도 이미 내 주소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허황은 하나 인연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내는 아련을 안고 나는 아련을 아는 아내를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산보나 갔던 것처럼 고아원을 나섰다. 참, 얘 100일이 지났네. 그럼 그래도 그날 내가 왕십리에 가봤어요. 이 드레스 섞건 모자 섞건 그날 내가 사다 준 건데 하는 아이는 눈물이 다 글썽해진다. 우리는 바로 화신백화점으로 왔다. 한 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어린애 용품 파는 데부터 올라갔다. 이게 모두 연극 같다면 나는
우리 인간사치고 연극 같지 않은 게 또 무엇이냐 하고 싶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아련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작품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들이 더 있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서혜 작가의 단편 백금,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늦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린 처자, 그리고 이광수 작가의 어린 영혼 함께 추천드립니다.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